시간에는 유아 과학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유아 과학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알아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과학교육의 내용, 세 번째는 교사학습 방법, 네 번째는 평가, 마지막으로 활동의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과학교육은 현대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학적 소양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유아기부터 스스로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적 지식과 개념을 형성하고 과학적인 태도와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유아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과학적 관심과 궁금증에 교사도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유아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지를 관찰하여 필요한 순간에 적절히 지원하고 지지해주는 교사의 교수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유아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해서 유아의 흥미가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발전되고 완성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겠죠. 이에 유아 과학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잘 실현할 수 있는 적합한 과학교육의 내용을 알아보고자 목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과학적 사실과 원리를 암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차기적인 사고를 중으로 과학자처럼 사물을 관찰하고 의문을 가지고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해가는 과정에서 유아 스스로 이론을 형성해 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 과학을 통해서 유아는 현재의 생활에 적응하고 직면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즉, 유아 과학 교육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탐구의 과정을 통해 유아가 과학적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활용해서 주변 세계를 정확히 이해하며 보다 나은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유아 과학 교육의 목적은 21세기 사회는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과학의 발달이 가져온 문제점에 대해 과학적 지식과 이해의 기초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 즉 과학적 소양을 갖춘 과학적 교양인이 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비춰본다면 유아 과학의 목적은 유아가 그들의 생활 속에서 자신이 맞닥뜨리게 되는 과학적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태도와 능력을 갖춘 과학적 소양인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아 과학 교육의 내용입니다. 보통 과학은 그 내용에 따라서 물리학, 화학, 지질학, 천문학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유아 과학 교육의 내용은 3에서 5세 누리과정의 과학적 탐구하기의 내용 범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 교육에 있어서 내용과 과정은 모두 중요한데 과정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적합한 과학의 내용을 접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아기 과학교육은 과학 과정 기술을 토대로 유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제기하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탐구하면서 의문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과학교육의 내용과 과학 과정 기술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에서 5세 누리과정에서 과학과 관련된 자연 탐구 영역에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와 과학적 탐구하기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중 과학적 탐구하기 내용 범주는 물체와 물질 알아보기,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 자연현상 알아보기, 간단한 도구와 기계 활용하기로 이를 자세히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체와 물질 알아보기는요.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친숙한 물체와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특성을 알아보며 점차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체와 물질을 변화시켜 보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아가 주변의 물체와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오감을 통해
그 특성을 알아보는 것을 다루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체를 움직여보고 물질을 변화시켜서 기본적 속성을 적극적으로 알아가도록 합니다. 유아는 오감을 통해 물체 탐색을 즐기고 더불어 자신의 조작에 의해 물체와 물질이 변화되어 가는 것에 더 큰 흥미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놀이 속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입니다. 유아가 자신의 출생과 성장 과정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갖고 생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을 알아봄으로써 생명체와 자연환경을 존중하고 녹색 환경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아가 자신의 신체와 주변에 있는 동식물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출생과 성장뿐만 아니라 궁금한 동식물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가 인간과 동식물, 자연환경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이해하고 인간과 동식물이 함께 살기 좋은 녹색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 동물 기르기 활동은 자연의 세계와 유아 간의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생명 존중 의식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울 수 있고 특정 동물에게 적합하거나 그렇지 않은 환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동물의 생태 주기는 유아의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고 동물의 행동 특성과 성장 과정은 유아 주도의 발현적 학습 경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현상 알아보기는 유아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탐구 과정을 통해서 변화와 규칙성이라는 자연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즉, 돌, 물, 흙 등의 자연물에 관심을 갖고 특성과 변화 과정을 알아가는 내용부터 날씨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낮과 밤, 계절의 변화, 자연현상에 관심을 갖고 규칙성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즉, 자연물에 대해서 단편적인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자연의 본질을 중요시하고 생활 속에서 만나는 자연물에 다가가 그것의 상태와 변화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연 본연의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도구와 기계 활용하기는 유아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와 기계에 관심을 갖고 활용하면서 도구와 기계의 발전으로 인한 편리성뿐만 아니라 역기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해 편리해진 삶을 살아가는 유아가 여러 가지 도구와 기계에 관심을 갖고 직접 활용해보는 경험을 제공하고 도구와 기계의 편리함 이면에 있는 역기능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도구와 기계에 흥미를 느끼고 탐색하는 내용과 반복적으로 활용하면서 도구와 기계의 종류와 기능을 알고 다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또한 전통사회에서부터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도구와 기계가 발명되어져 왔음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에 중점을 두도록 합니다. 과학 과정 기술을 살펴볼 텐데요. 과정 기술의 구성 요소는 관찰, 분류, 예측, 의사소통, 실험, 추론, 측정, 또 변이 통제와 증명하기, 가설 설정하기, 자료 해석하기, 실험하기 등이 있습니다. 각 과정 기술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를 경험하기 위한 전략 등을 살펴볼게요. 자, 관찰은 오감각을 이용해서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를 맡아보는
행위를 냄새를 맡아보고 맛을 보는 행위를 통해 사물과 현상 그리고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자 기능입니다.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발견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찰은 모든 과학의 시작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유아가 생활 속에서 관찰의 기회와 관찰 기술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분류입니다. 분류학이란 유사한 특성이나 증거에 따라 대상을 서로 함께 묶어보거나 또 그 관계를 연결하는 과정으로 유사한 물체의 공통점을 추상화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유아는 발달을 통해 융통성과 논리를 가지고 사고하면서 점점 더 복잡한 방식으로 분류하는 능력을 발전시켜 갑니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물들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해 보는 경험을 자주 갖도록 해야 합니다. 측정이란 단위를 사용하여 사물의 길이, 부피, 무게 등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측정은 유아의 탐구 능력을 신장시키고 다양한 현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도와주므로 매우 필요한 과정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측입니다. 예측하기란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이나 관찰을 토대로 앞으로 일어난 일을 미리 짐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아가 예측하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자료를 직접 조작해보고 결과를 예측해보는 경험을 충분히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기에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니? 또는 자석에 동전을 대면 어떻게 될까? 동전이 자석에 붙을까? 와 같은 질문을 던져서 결과를 예측해보고 직접 실험해보는 기회를 마련해주며 예측과 결과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추론학이란 어떤 결과를 관찰하고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되짚어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아는 자신이 이미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것을 근거로 어떠한 현상에 대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팽이는 왜 오이의 가운데만 먹을까? 라는 추론적인 질문에 달팽이를 직접 길러보며 달팽이에 대한 경험과 사전 지식이 있는 유아는 달팽이는 치설이라는 구조 때문에 부드러운 부분만 먹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과학활동에 있어 유아가 자신이 발견하거나 관찰한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개념을 명료화할 뿐 아니라 협동적인 탐구학습을 촉진하며 유아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을 길러주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험은 앞서 제시한 모든 기술이 통합적으로 요구되는 과학 과정으로 궁금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들을 마련하고 과정을 계획하여 직접 조작함으로써 결과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실험 구성 활동은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과학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과학 실험의 과정을 계획, 구성하고 스스로 조사 탐색하는 활동으로서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는 최근의 과학교육 동향과도 일치합니다. 또한 실험 활동은 주변 사물과 현상에 대해 호기심과 흥미를 느끼고 생활 속에서 유아 자신이 부딪히는 과학적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태도와 능력을 갖춘 과학적 교양인으로서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거창하고 복잡한 화학적인 실험보다는 유아가 일상에서 궁금해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학습 방법을 알아볼게요. 유아과학교육의 학습 방법은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선정된 교육 내용을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유아과학교육의 교사 학습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경험학습 모형이 첫 번째 있는데요. 경험학습 모형은 전조잡기 유아에게
구체적인 경험을 제공해 주어 그들이 접하는 세계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모형에서는 유아의 구체적이고 조작적인 감각 경험이 강조되고 학습 활동이 기본적인 탐구 과정에 강조점을 두고 학습 활동을 통해 과학 내용을 지도하기보다는 과학 내용을 활용하여 경험을 유발합니다. 경험학습 모형은 자유탐색, 탐색 결과 발표, 교사 안내에 따른 탐색, 정리의 단계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발견학습 모형입니다. 발견학습 모형은 과학의 탐구 과정에 유아가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조사하고 규칙성을 발견하거나 개념을 형성하여 일반화하는 것을 강조하며 탐색 및 문제 파악, 자료 제시 및 관찰 탐색, 자료 추가 제시 및 관찰 탐색, 규칙성 발견 및 개념 정리, 적용 및 응용의 단계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탐구학습 모형입니다. 탐구학습 모형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가설을 세워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과학적 과정을 체득할 수 있는 모형입니다. 유아는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과학적 방법을 익힐 뿐만 아니라 과학 지식을 얻는 방법도 배우게 되므로 과학적 사고 능력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탐구학습 모형은 탐색 및 문제 파악, 가설 설정, 실험 설계, 실험, 가설 검증, 적용의 6단계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는 순환학습 모형입니다. 순환학습 모형은 탐색, 개념 도입, 개념 적용의 3개 단계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며 탐색 단계에서는 유아에게 직접적인 경험을 충분히 주어서 자료와 친숙해지며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합니다. 개념 도입 단계에서는 탐색 단계에서 경험한 일을 설명하거나 기술하기 위해 과학적 개념을 도입합니다. 개념 적용 단계에서는 도입된 개념을 사용하여 새로운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성주의 학습 모형입니다. 구성주의 학습 모형에서는 학습자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인식하고 있는 사전 개념을 강조합니다.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자를 외부 세계에 대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능동적인 존재로 여기며 지식도 학습자의 선행 경험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으로 봅니다. 교사가 전달해주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가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고 또래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상호 협동적인 환경이 중요합니다. 구성주의 학습 모형은 생각의 표현, 생각의 재구성, 생각의 응용, 생각의 변화 검토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생각의 표현 단계에서는 학습할 내용과 관련된 유아의 생각을 표현하고 재구성 단계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과 교환하고 영유아시키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과 상충되며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는 동기를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을 구성하고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생각의 응용 단계에서는 새로운 소재나 상황을 제시하여 재구성한 생각을 적용하게 합니다. 다음은 유아 과학교육의 평가입니다. 평가란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또는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교육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지를 여부를 밝혀 교육활동의 전반적인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유아 과학교육의 평가는 유아가 어느 정도의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단순하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과학적 성취와 진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해석하여 교수학습 과정에 반영하며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 및 교육과정 평가입니다. 교사 스스로의 전문성을 설명하기 위해 평가하는 것이고 과학활동의 통합성과 균형성을 점검하기 위해 평가를 합니다.
또한 과학활동의 도입이나 선정, 교수학습 방법이 유아의 흥미와 활동 특성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과학 교육 환경이나 활동 자료가 활동의 주제,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 평가합니다. 그리고 평가의 내용이 다음의 과학교육 계획이나 수행에 반영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평가합니다. 교사의 교수 행동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과학교육 활동의 질을 개선시키고 궁극적으로 유아의 탐구 능력과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데 매우 필수적입니다. 이에 교사는 반석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교수 행동 및 태도를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아평가입니다. 유아의 현재 과학 관련 제반 요소, 즉 과학 개념, 과정, 기술, 태도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기 위해 평가를 합니다. 또한 유아의 과학 관련 제반 요소에 있어 일어난 변화와 또 진보를 알기 위해 평가하며 도움이 필요한 유아를 선별하고 개별 유아에게 적합한 접근 방법을 알기 위해 평가합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의 종류로는 과학적 탐구 능력 검사 도구, 과학적 태도 검사 도구와 같은 표준화된 검사 도구가 있습니다. 주교재 304페이지의 표 12-1에 과학적 탐구 능력 검사 도구가 실어져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알고 있는 지식에 기초하여 예측이 되었는지, 또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하게 되었는지, 평가 요소가 예측, 관찰, 분류, 측정, 토의하기 5개의 범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학 수업을 준비하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 수업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관찰법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하기록, 또 표변식 기술, 사건 표집, 시간 표집, 형정 촉도 등이 있어요. 이 중 일하기록은 유아교육 현장에서 가장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관찰 평가 방법으로 유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유아가 나타낸 구체적인 행동 사례나 어떤 사건에 관련된 관찰 기록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과학적 행동이나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그 상황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으며 유아가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떠한 과학적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이면서도 간단, 명료하게 기술하면 됩니다. 305페이지 12-2에 일하기록에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면접법, 포트폴리오 평가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유아의 진보에 대한 발달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학습에서의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평가하기 위한 대안적인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유아 내의 발전과 변화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물들을 지속적으로 모아놓은 것으로 한 유아의 지식, 기술, 성향에 대한 전반적이고 전체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전통적인 과학 활동에서 보여주었던 교사 중심의 활동이 아니라 유아가 직접 경험한 것을 기록한 산출물과 유아의 생각을 나타내주는 논평, 과학 활동 시에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기록한 것, 체크리스트, 사진 등으로 구성됩니다. 즉, 포트폴리오에는 유아가 교육활동 수행 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누적적으로 발전을 보이는 모든 형태의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이제 실제가 실어져 있어요.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유아과학 활동은 교실 안이나 밖에서 또는 하루 일과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식물과 관련된 자연 친화적 과학 활동을 하나 실어놨는데요. 제목은 다른 꽃도 물이 들까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손톱에 꽃물이 들여지는 과정에 관심을 갖고 탐색해보고 또 꽃물의 특성을 비교 실험해보는 활동입니다. 화단에 직접 심은 무수한 꽃을 탐색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장미꽃도 탐색해 보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꽃으로 손톱에 물을 들여본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했어요. 1시간 후에 이제 꽃 물든 거를 열어봤더니
본인들의 예측이 결과가 똑같게 나왔는지를 본 거죠. 예, 그래서 장미꽃은 어떻게 됐어요? 허렇게 됐고, 예, 또 요 그래도 봉숭아는 손톱이게 빨갛게 물이 들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두 개를 비교해 보는 이런 활동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과학 활동은 아이들이 과학과적 자아와 과학적 성향, 태도 등이 향상되고 있는 이는 탐구 능력의 발달로 연결됩니다. 단순히 과학적 지식을 암기하고 습득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이 아이의 일상적인 경험을 반영하면서 다각적인 접근 방법으로 과학 탐구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교사와 성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